반갑습니다. 김지영 강사입니다.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네. 저 이제 오늘 주제가 불안이라는 좀 부정적인 키워드긴 한데, 사실 저는 부정적인 키워드 속에서 성장을 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우리 신입 선생님이든지 또는 현재 강의를 잘 하고 계시지만, 나름의 불안을 갖고 계신 강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의,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15분 동안 하는 게 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길을 만들어 갔던 이 불안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강사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가치를 전달하는 직업 상담사 나니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온 오프라인에서 나니쌤이라는 이름으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10년 차 직업 상담사입니다. 꽤 오래 일을 했어요. 진짜 졸업하자마자 직업 상담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 사실 사례가 많아서 취업, 진로, 커리어 분야의 강의는 사실 제가 또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 약간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많이 강의 섭외도 왔고, 블로그도 조그맣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강사로서 좀 많이 어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저도 사실 많이 힘들게 성장을 해온 강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얘기를 좀 15분 동안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생각보다 많은데 오늘은 불안과 또 약간 부정적인 좀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희망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 키워드가 지금 화학과 슬럼프, 그다음에 번아웃과 우울증, 8번의 퇴사. 이건 또 뭘까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비장애인 형제 로서 언니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가족입니다. 이런 키워드로 제가 어릴 때부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게, 그리고 좀 책임감도 강했고 부담도 많이 느꼈던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제가 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불안의 시작은 20대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20대에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요즘은 사실 30대가 되어도 안정감을 느끼기는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는 당연히 제가 이제 청소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좀 화학을 너무 잘했고 좋아해서 화학이라는 전공을 무조건 살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 유학, 뭐 세계적인 화학 연구원, 이런 엄청난 꿈을 가진 목표가 있는 그런 여성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교수님한테도 되게 칭찬도 많이 받고, 화학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그런 게 잘 보였는데, 사실 적성이라든지 흥미가 잘 맞지 않은 부분에서, 그리고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가정 환경, 이게 좀 컸습니다. 언니도 아프고, 사실 부모님들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뭐 더 대학을 다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 취업을 하자. 근데 또 꿈은 있으니 공부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고 취업이 좀 잘 되는 방향이 뭘까 했을 때 직업 상담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뭣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해서 어떻게 정말 빠르게 취득하고 정말 빠르게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어렵게 공부도 해보고 어렵게 취업이 됐으면 고민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럴 시간 없이 바로 사회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함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직업 상담사로서 일을 할 때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두 번째 키워드였던 8번의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그거 자랑 아니다. 너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게 회사를 오래 못 다니고 퇴사를 한 걸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저는 8번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고,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뭐 팀장도 해봤고,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근이든 주말이든 나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과를 보여주겠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8번의 퇴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사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8번이든 10번이든 퇴사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거죠. 왜 나는 안정적으로 일하지 못할까? 내가 문제인가? 그런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한 8년 정도가 지나갔고 직업 상담사로서의 삶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오래 근무하고 한 곳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심리적으로나 좀 체력적으로 많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던 케이스인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 피크를 찍고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4개월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됩니다. 오, 1000명이 되면서 저를 막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선언을 했고, 프리랜서 신입 강사가 강의를 얻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왜냐면 제가 막 움직여서 강의를 따러 가야 되는데, 먼저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강의하고 일하고 강의안을 정말 하루 종일 만들고 또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이었나요? 9이었나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게 정말 아마 겪어보신 쌤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번아웃이라는 게 갑자기 옵니다. 정말 이게 뭔가 되게 괜찮고 분명히 나는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몸에서 멈춰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벌려놓은 건 너무 많은데 몸과 마음이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때 제가 이제 20대였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잡혀진 강의가 있는데 제가 막 울면서 강사님한테 그 섭외해 주신 분한테 강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몇 개 취소도 하고 뭐 그러면서 흐지부지 이제 또 지나게 됐고 제가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서 병원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번아웃과 무기력과 또 불안증,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는 또 진단을 받게 되면서 사실 20대 때, 20대 초반에 겪었던 그 조그마한 슬럼프에서 한 10배 정도의 슬럼프, 번아웃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는 직업상담사로서의 삶은 끝났다. 나니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여기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데. 근데 그 열정으로 저를 태워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총 하면 1년 6개월 정도고, 한 10개월 정도 일을 안 하면서, 노트북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제가 우리 강사님들 노트북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노트북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미래가.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30? 그때쯤이 30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는 미래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저는 일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언니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 음, 부담감, 나는 괜찮아, 엄마. 나는 성공할 거야. 나라도 잘 돼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나라도 잘 돼야 돼.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들, 그리고 시선들 때문에 나라도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컸어가지고, 사실 근원은, 그런 불안함과 우울함의 근원은 비장애인 형제로서의 삶이 컸고,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일로써 푼 거예요. 잘못 풀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걸 30이 되기 전에 깨달아서 좀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아무것도 안 하긴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삶 속에서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사실 자연스럽게 제가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또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네? 돈이 없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한 10개월 쉬다가. 그러면서 일도 하고 제가 그때 최초로 아침에 운동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아침 수영을 해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면서 저의 불안이 조금 해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예전과 완전 다른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환이 된 거죠.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두 번인데, 화학을 때려치웠을 때, 그리고 우울증이 와서 한번 쉬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잠깐만, 내가 지금 이 불안감이 언니로 인한 것들, 그리고 내 직업이란 것들이 막 되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걸 강의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걸 글로 쓰기 시작해서 블로그에 글도 쓰고 유튜브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장애인 형제 모임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모임장을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되면서 강의가 딱 한 번 섭외가 왔어요. 그 강의로 인해서 현재 직업 상담사지만 비장애인 형제라는 키워드로 또 다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강사님들은 어차피 강의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면 취업이든 진로든 뭐 복지 분야든 건강이든 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의 콘텐츠를 저는 하고 싶었던 부분에서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8번 퇴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들한테는 제가 되게 신기한 사람인 거예요. 다들 한 회사에 오래 다니고 한 가지 사업만 했는데 저는 정말 많은 거 했어요. 기획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입찰도 해보고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사업도 따보고 강의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담사들을 위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숨기고 싶던 저의 이야기 8번의 퇴사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사실 솔직히 우울증이 걸렸어요 하면 다들 쟤는 좀 많이 나약한가 봐 이러는데 사실 요즘 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울증이 많이 걸리기도 해서 사실 저는 개방을 되게 많이 하고 오늘 오전에도 상담하고 왔는데 한 친구가 우울증이 걸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정말 편하게 해주면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장애인 형제라는 저의 불행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사실 불행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의 불행이 비장의 형제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자라는 생각하면서 강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을 가지고 저의 콘텐츠를 만들고 글, 영상, 강의, 상담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불안한 느낌이라든지 또는 뭔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또 지나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나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거를 나름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 땐 되게 힘들죠. 그래서 숨기고 싶던 저의 이야기, 정말 아무한테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에게 다 오픈이 되고 강력한 저만의 강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지금 여기 계신 강사님들도 뭐 불안을 느끼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걱정도 많으실 거고 강사로서의 어떤 그런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또는 불안 같은 거 있으시면 인정을 하고 좀 받아들이는 거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이야기로 만들어 본다든지 바로 강의가 힘들면 콘텐츠로 만들어 본다든지 블로그에 글을 써본다든지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시면 그걸 또 나만 보는 게 아니죠. 사실 나만 보는 건 일기고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많이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유를 하면 힘이 된다. 근데 이 힘이 여러분 사실 저한테도 힘이 되고 듣는 분들도 힘이 돼요. 그것도 힘이지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경험이 콘텐츠고 모든 경험이 콘텐츠가 되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그럼 우린 강사로서는 정말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험으로 강의 콘텐츠를 만들자. 근데 그게 제가 표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불안한 감정 불행이라는 쪽 부정적인 것들,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강사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 또는 강의를 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정해진 길은 절대 없다. 사실 저희 진로라는 게 길이잖아요. 근데 그 진로는 사실 계속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화학연구원이라는 꿈을 14년 전에 꿨는데요. 이제는 그 꿈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이 뭐가 될지 몰라서 사실 언급은 하지 않아요.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사업을 할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1인 기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크게 확장을 시켜서 큰 사업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그 대신 내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불안을 인정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던져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불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걱정들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나의 단점과 약점을 좀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좀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불안을 이렇게 오픈했고, 그리고 저의 성장 과정을 짧게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강의 콘텐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